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인데 원래는 오늘이 첫 등교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온라인 강의로서 동영상으로 대신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 두 번째 시간 2학점이니까 2시간 강의가 지속이 되는데 대략 한 25분 정도로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인권 개념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이게 원래 과목 명칭인데 그 소수 집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인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개념과 또 짧게라도 역사적으로 세계 인권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땅에서는 아무래도 조선시대가 제일 가깝지요. 이 우리 한국 땅에서는 인권 운동이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가? 그래서 역사 부분도 좀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소수 집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위 척도들을 마련을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권 입문 인트로덕션 개념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이 과목은 교과서를 어떤 책을 사세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충족시킬 만한 교과서를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예 교환을 작성을 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진도 상황을 봐가지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이버 캠퍼스 자료 공유 탭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걸 또 프린트물로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시간에는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핸드폰이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기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종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앞에 펼쳐 놓으시고 이 동영상 강의에 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권 추진 세계 2차 대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타이틀을 매겨놨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참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참 온 지구촌이 크게 화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939년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1차 대전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다시는 우리 인류가 이 비극에 놓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나름대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기구도 창설을 해야 되겠다. 어떤 디클러레이션, 어떤 선포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이 설치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인권이 선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이게 하나의 타이틀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 그래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니까 인간의 권위, 권력, 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권에 대한 Declaration, 선포가 되겠는데 누구한테 선포하느냐? 미국에만 적용이 될까? 또는 중국에만 적용이 될까? 러시아에만 적용이 될까? 일본에만 적용이 될까? 아니에요. 유니버설 아닙니까? 모든 나라에, 크고 작은 모든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걸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인간이 인권, 그게 경제 분야이건 사회 분야이건 문화이건 시민권이건, 경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극빈자층을 구제하는 거, 경제 문제에 해당이 되지요. 또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잘 사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문화,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근데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 8개국 나라, 좀 이상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별칭이 있는데 인권의 보편적 선언,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세계 인권 선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끝으로 하나 넘겨보지요. 이 인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2차 대전이 아주 강력한 어떤 동인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인권이 계속 인권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선언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유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각 대륙별로 또 그 대륙 안에서도 국가별로 인권에 관한 법들이 많이 제정이 돼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국회에서 인권에 관련된 수많은 법, 무슨 법, 인권에 관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세계 인권선언 1948년도에 선포가 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핵심 기둥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 국제인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법,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하고 헌법하고 이 국제법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 그런데요, 경계를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두지 마라.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에 서로 충돌이 되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법에 따르라는 거예요. 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고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적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특수한 나라인데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 진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국가인데,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데 왕정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데 당신들은 민주국가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또는 우리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그런 국가적인 형편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는 국내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법의 취지는 뭐냐? 국내법과 국제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국내법을 내세워서 국제법을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우리는 그 법에 따르지 않겠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에 어떤 구분이나 분리도 있을 수가 없다. 혹시 국내법이 국제법에 상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국내법을 고쳐라, 바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법에 관련될 만한 내용들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뿌리가 되는 것, 가장 골격이 되는 것은 1948년도에 선포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세계 인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이후에도 48년, 50년, 65년, 69년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선포가 됐지요. 법들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이후에 나타난 법들은 세계 인권 선언을 뿌리로 삼습니다. 어머니의 태로 삼습니다. 물론 세계 인권 선언 1948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 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시대가 조금 더 흐르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어떤 법조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뿌리, 그 근본은 바로 세계 인권 선언에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교과목이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난민주의, 우리가 이 내용은 이 과목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 소수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학정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참 굶어가면서
생명을 내걸고서 항해를 했는데 나중에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당신 나라 사람들을 못 받아들여 참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리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 바다 떠돌다가 중간에 죽어야 되는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해줘라. 평화를 누리게 해줘라. 그들을 구제해줘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1951년에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 줘라. 그 다음에 1965년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규약이 또 발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시대가 좀 흐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얀 옷을 입었다 해서 깨끗한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그래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유엔에서 이거 경고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외국인들이 이런저런 모양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 쭉 가다 보면은 2050년도쯤에 이르러 가지고는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너희들만 단일 민족이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도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도 그러면 그는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냐? 얼굴 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 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주 노동자, 우리 이거 공부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120~130만 명이 됩니다. 70~80만 명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지요? 떠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자,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이 맺어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제가 잊어먹을까 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옛날에 1900에서 1910년 안쪽입니다. 1905년 전후해 가지고 참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지요. 금방 떨어집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국권이 완전히 다 비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도 좀 떳떳하게 일해서 내 자식 새끼들을 잘 좀 키워보고 우리 꿈도 좀 키워가고 좀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이상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우리 조선 안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서양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으로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이제 권고를 많이 했고 거기에 뜻을 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험악한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참 일평생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불쌍한 우리 동포들도 있었어요. 멕시코에 그 사탕수수 공장이라는 것도 알로에 그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헐벗고 굶주리면서 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뼈마디가 시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울었대요. 아리랑을 불렀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방송국에서 어떤 기자가 그 멕시코의 연세가 높은 분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에 남습니다. 분명하게 할머니가 되는 분인데 연세가 높은 분이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 옛날에 이민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리랑을 곡조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뭘 말하느냐? 옛날 우리 그 1900년대 조선시대, 조선 말이죠, 대한제국 말이지요. 우리 그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지금 상황하고 적용을 맞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멕시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일하던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아픔을 겪었으면은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선하게 대해야 되지요. 그 교훈을 줍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조금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2006년도에 이게 체결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애인 관련해서 법이 참 많이 제정이 됐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장애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인권선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제가 그때 설명 안 드렸지요.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변화, 이렇게 한번 선포를 딱 해놓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규약이라든가 어떤 협약을 맺는다거나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나라 간에 대륙 간에 이런 모든 훗날에 파생되는 선언들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처럼 세계 인권 선언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권 선언의 모체요 뿌리가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인권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그 조목들을 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조목들을 좀 일부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은 5조 해가지고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인 혹은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교수님,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옛날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두세대 막 그 전쯤만 해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고문,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능지처참형 있잖아요. 능지처참형.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역모를 꾀했으면 아버지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삼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촌, 아들로부터 사촌, 어머니로부터의 사촌,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 중국에서는요 구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가문 전체가 다 진멸이 되는 겁니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 그 법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형 집행하는 것 중에 뉴스에서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총 한 발이면 되지, 왜 고사포를,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무기 고사포를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요거 아무리 권고해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또 근본적인 권리 침해, 구제받을 권리. 옛날에는요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그게 내 인권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인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나한테 도와주셔 손을 내밀 수 있는 권리, 내가 몸이 아픈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손을 내밀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인권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그 고정된, 고착된 그런 사고들을 깨뜨려주고 혁신을 시켰던 거지요. 자의적인 체포라든가 함부로 체포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수색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가둔다거나 추방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암암리의 밀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너는 사형받을 사람이야 결정 딱 해놓고 인민재판을 해버리는 거, 북한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해라. 거주 이전의 자유권, 제가 자꾸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여행 함부로 못 갑니다. 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사 못 갑니다. 허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내가 서울로 이사 가고 싶다, 내가 천안으로 이사 가고 싶다, 내가 광주로 이사 가고 싶다, 내가 대구로 이사를 가고 싶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고 싶다, 내가 배를 타고 완도를 가고 싶다, 얼마든지 허용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다 허락을 받아야만 이주를 할 수가 있고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발표는 안 됐겠지만 수많은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그런데 제약을 두지 마라, 자꾸 이렇게 권고가 나가는 거지요. 거주 이전의 자유권. 저는 이 말 13조 이 내용을 봤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망명할 국가를 찾고 만명을 누릴 권리. 태영호 공사 예를 들어서 영국 공사로 있다가 우리나라로 망명 왔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입니다. 이슬람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옛날에 그 주례를 했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슬람 이란 분이에요. 이슬람 분이, 우리나라 남자분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또 이슬람 성직자였대요.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제 제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자기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 돼버렸는데 자기 나라에 다시 들어간다, 나는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을 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다 그대로 권고대로 모든 국가에서 만장일치로 수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 한계점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 그래서 환풍기 장치라든가 안전장치. 옛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참 노동자들 불쌍했습니다. 기계에 잘못 따라가지고 손가락이 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즘과 같은 그 재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너 손가락 잘렸으니까 너 앞으로 우리 공장에서 일 못하잖아, 너 나가. 강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한마디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환풍이라든가 안전장치란 근로 조건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회사는 반드시 이것을 솔선해야 된다. 이거를 권리 인권 선언을 통해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이걸 또 자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법률들을 하나둘 제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인격의 완전한 발달,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열심히 대학에 또는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의무 교육 아닙니까? 무상으로 심지어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될 내용이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나 교육받을 기회를 주세요,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이것도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세계 권리장전이다. 권리와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관한 겁니다. 미국 땅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든 나라가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관한 권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유니버셜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요. 자, 과제물 내드립니다. 또 지금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과제물 작성하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 한 20-30분 동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법을 나는 한번 좀 발의하고 싶다.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거든요. 어떤 법을 발의하고 싶은지 10가지 항목으로 1번, 2번, 3번, 4번 10가지 항목으로 정해가지고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쪽 내지는 반 페이지로 해서 첫 등교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